안녕하세요. 네멘탈 모리스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의견이 충돌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그들을 설득하려고 시도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일부라도 얻으려고 노력하시나요? 비폭력 대화를 만든 마셸 로젠버그는 타협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폭력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나 집단이 전략을 놓고 갈등을 빚을 때 종종 타협점을 찾습니다.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또 다른 요구사항을 우선시하거나 일부 요구사항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죠. 우리는 이 타협을 평화로운 삶의 필수적이거나 협력을 위한 유리한 선택으로 보도록 배웠기 때문에 타협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협이 모두에게 좋은 윈윈 솔루션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화나거나 후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우러나와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닌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협은 모두가 이기는 윈윈이 아니라 누군가는 잃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서로 대립되어 장기적으로는 불만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타협이 아닌 마음에 우러나와 동의가 되는 마음의 변화한 기반한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첫 단계에서는 나와 타인의 욕구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다른 관점에서 서로의 욕구에 기반해서 이해하면서 서로가 연결되어 상대방의 말을 깊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서로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죠. 나의 욕구를 인식하는 것은 결국 자기 연결 또는 자기 공감을 의미하는데요. 나의 감정을 느끼면서 나의 욕구를 인식하는 것이죠. 예시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친구와 저는 함께 휴가를 계획하고 있죠. 친구는 해변, 휴가, 태양을 만끽하고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이킹과 별이 관찰 가능한 산악 휴양지를 꿈꿉니다. 서로 이상적인 휴가가 충돌이 되죠. 기존에 타협하는 방식이라면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서 휴가 시간을 해변과 산으로 반반 나눠서 보내자고 제안했다고 해보죠. 둘 다 평화롭게 여행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 마지못해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 해결책은 겉으로 공정해 보이죠. 그러나 둘 다 꿈꿔왔던 이상적인 휴가의 일부를 포기하고 미묘하게 서로가 희생했다는 생각과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휴가가 시작되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절반을 즐기지만 상대방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타협은 완전한 만족을 가져오지 못하고 모두 완벽한 휴가를 두셨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 수 있죠. 만약 비폭력 대화로 접근해서 소통한다고 해봅시다. 우선 서로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친구는 휴식과 재미를 느끼고 싶고 저는 모험과 자연을 느끼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단순히 각자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는 데 중심을 둡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의 욕구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하죠. 서로의 이야기를 깊이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 활동과 하이킹 코스를 모두 제공하는 산 근처의 해안 위치를 선택해서 친구는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저는 인근 언덕에서 탐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출 시에서는 함께 해변가에서 요가를 하고 밤에는 맑은 산에 별 관찰 같은 활동을 함께 계획해서 휴식과 모험을 모두 경험할 수 있죠. 결국 타협할 필요 없이 우리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는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의 욕구에 기반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면은 서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타협을 넘어서 연결로 가는 것인데요. 이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종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욕구를 포기하는, 전체를 포기할 수도 있고 일부를 포기하는 어떤 타협에 의존을 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분노나 후회, 그리고 어떤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죠. 두 번째로는 이 욕구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 비폭력 대화는 개인적인 욕구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대신
각 사람의 입장 뒤에 있는 더 깊은 욕구를 이해하고 모두가 자신의 욕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느끼는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화를 하죠. 그 방법이 꼭 나의 욕구에서 충족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럴 때는 좀 더 창의성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오늘의 연습은 변화와 타협에 대한 인식인데요. 이 신체의 감각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타협하려는 경향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인 선택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의 가능성을 열면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는 동안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욕구와 경험되는 연결에 초대되도록 합니다. 우선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으로 초대를 하고 스스로를 초대하고 대략적으로 이 시간은 15분에서 25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므로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시간이 필요하실 때는 일시 정지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나의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내가 타협했던 과거가 있었나요? 타협을 했었던 그 과거에서 나에게 자극의 점수로 봤을 때 10점 만점에서 한 4점에서 5점 정도 되는 상황을 선택해 보세요.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사례를 다뤘을 때는 좀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적당한 난이도의 사례를 먼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내가 타협을 했을 때 내게 중요했던 욕구가 무엇이었나요? 휴식이 되었을 수도 있고 존중, 배려, 인정, 공동체, 사랑. 그때 나에게 중요했던 욕구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발견한 그 욕구랑 연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에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충분히 연결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충분히 연결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 상대방의 욕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겐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어떤 욕구가 중요했을까요? 혹시 지금 이 질문에 진행하면서 뭔가 그 관계의 힘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있는 그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관계에서 내가 조금 더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조금 더 아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감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현재 선 자세나 균형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자세로 발을 평행하게 하고 엉덩이 너비로 벌리면서 준비해 보세요.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어깨를 귀에서 멀어지게 하고 턱을 약간 당기고 마지막은 머리는 몸통 위로 정렬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체 감각에 대해 주의를 가져옵니다. 나의 똑바로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하는 몸의 미묘한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이제 호흡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식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나의 숨을 들이쉬고 있음을 자각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숨을 내쉬고 있음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발에 집중하도록 주의를 두세요. 발은 땅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중력이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지구는 당신의 발을 지탱함으로써 당신의 존재를 지탱합니다. 발과 땅 사이에 접촉되는 부분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마음과 몸, 당신과 당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선택했던 상황을 떠올리고 그 당시 나에게 소중했던 욕구를 떠올립니다. 그 욕구에 머무르며 숨을 쉬면서 그때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여러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이 감각을 경험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다른 욕구를 깨닫게 된다면 나의 신체 감각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변화가 일어나도록 허용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려 봅니다. 필요하다면 무게중심을 앞으로, 뒤로 또는 좌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몸 전체와 전반적인 균형 감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세요. 발이 지면과 완전히 닿지 않았는지, 그리고 언제 땅에 완전히 닿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추측해 볼게요. 나의 욕구에 대한 경험에 기반을 두고 상대방의 욕구를 가볍게 느껴보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저항이 느껴지면 몸의 감각에 온전히 주의가 집중이 될 때까지 자신에게 주의를 돌리세요. 그리고 자신의 욕구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다른 사람의 욕구를 느껴보세요. 몸이 주는 반응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와 상대의 욕구가 연결될 수 있다면 그 균형점을 탐색해 보세요. 준비가 되시면 천천히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이 연습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욕구, 그것과의 어떤 접촉, 그거를 읽기 시작한 시점을 알아차릴 수 있으셨나요? 나의 어떤 신체 감각이 그 욕구를 읽기 시작한 시점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나의 균형을 찾으셨어요? 그 균형과 나의 연결, 내 자신과의 자기 연결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이 실천이 나의 일상생활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타협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기 위한 수련을 했는데요.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관계의 힘에 의해서든 상황에 의해서든 타협을 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거나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 분노를 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오늘 그 타협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내 자신의 감각을 느끼고, 그리고 그때의 느낌, 그리고 나에게 중요했던 욕구, 그런 것들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욕구에 대한 접촉을 내가 잃었을 때 나의 몸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리고 나의 욕구와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내가 해볼 수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서 좀 더 자신과 연결되고 타협이 아닌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대화를 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